오늘은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개인한테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면 우리 법인한테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다. 저희가 정관할 때 말씀드렸었지만 작성은 법무사가 해주지만 활용은 누가 한다? 세무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세무가 접목이 된 등기부등본 상법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4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 과태료. 법무, 노무, 변리, 간평 이런 업무들이 종결이 되거나 아니면 시작되기에 앞서서는 반드시 세무사님이랑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십시오. 법무, 노무, 변리, 간평 기타의 업무들이 어디로 귀결되냐면 세무사님께 귀결이 돼서 그래요. 대표님,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싱커벨 신들입니다. 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영상들 조금씩 도움이 되시나요? 네, 오늘은 짧고 굵은 그 법인 등기부등본 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영상들보다 좀 많이 짧게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 등기부등본 사항 제가 따로 빼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죠. 법인에서. 네, 법인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한테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면 우리 법인한테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사항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는 사항들 중에서 진행하지 않거나 좀 늦게 진행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과태료다 이런 이야기를 언뜻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저희 법인 등기부등본 떼면은 이렇게 나오죠.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라고 나오면서 자 이렇게 상호 주식회사 뿅뿅뿅이라고 나오고 본점 주소가 나옵니다. 뭐 서울특별시 주소지가 나오고 호실까지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공고 방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매일경제신문, 아주경제신문, 뭐 아시아경제신문 이런 경제신문들의 공고를 많이 이제 올려놓는데 때로는 저희 회사의 전자 홈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홈페이지 주소를 공고 방법으로 올려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회사마다 다르니까 회사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한 주에 금액이 올라옵니다. 한 주당 뭐 5,000원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10,000원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죄송해요 오타가 났네요. 한 주의 금액 뿅뿅 주라고 했는데 뿅뿅 원이죠. 예, 감안해서 좀 봐주시고 예, 그렇게 한 주의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한 주의 금액 정할 때 대표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5,000원으로 하는 게 좋아요? 10,000원으로 하는 게 좋아요? 뭐 500원으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회사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뭐 1,000원, 10,000원 굉장히 다양하지만 너무 낮게 정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0원, 500원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처음 설립할 때 좀 한 5년, 10년 운영하고 접으실 생각하고 엑싯 생각하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상장이나 뭐 IPO 등 같은 거를 진행하시는 염두를 하고 오픈하신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한 주당 금액을 너무 낮게 책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상장할 때 액면 분할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워질 수 있어서 너무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지 마셔라. 어차피 이제 지분율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총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건 이제 발행할 주식 총수, 예, 발행된 주식 총수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발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총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과거에는 뭐 발행 주식의 4배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은 한도가 풀렸어요. 그래서 10만 주, 100만 주 자유롭게 하시면 되니까 좀 넉넉하게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한 10만 주, 100만 주 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발행 주식 수, 예, 발행 주식 총수가 아니라 발행할 주식 총수가 아니라 발행된 주식 수, 내가 얼마를 발행을 했는지 그리고 자본금에 대한 액수가 나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요즘은 뭐 5천만 원 이렇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5천만 원에 한 주당 금액 5,000원, 1,000원 이렇게들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 3천만 원을 할지 1,000만 원 할지 대표님이 결정을 하시면 되고 또 대표님이 결정하신다기보다는 저희가 회사 운영자금, 초기 운영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고 뭐 여행업이나 뭐 아니면 건설업 이런 것처럼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그러면 사실 뭐 100만 원 하고 설립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저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목적 사항을 이렇게 기재를 하는데
대표님들 보시면 설립할 때 목적사항 한 2줄, 3줄 적어 놓으신 대표님들도 있어요. 나 우리 이 사업만 진행할 거야 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사업 운영하다 보면 사업이 확장되기도 하고 또 이익이 많이 나다 보면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사항도 발행할 주식 총수랑 마찬가지로 내가 앞으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 를 디테일하게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3줄 적어 오시면 한 10줄, 20줄로 좀 확장을 해드리는데 이제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확장을 미리미리 해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 임대전대업, 뭐 매매업 이런 거 요즘들은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왜 많이 넣으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 조금 쌓이면 법인에서 법인 상가를 구매를 한다든지 사후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열어놔요. 좀 안 하더라도 열어놓고 이 목적 사항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관할 때 말씀드렸었지만 작성은 법무사가 해주지만 활용은 누가 한다? 세무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세무가 접목이 된 등기부 등본 상법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이죠. 임원이랑 대표이사 주소 등재. 맨 하단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주소 등재되는 부분들이 뒷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그 부분이 좀 잘렸는데 여기에서 좀 많이 오해하셔가지고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1인 대표이사 있죠? 1인 대표이사이신 분들은 등기부 등본 사항에 대표이사라고 찍히지 않아요. 사내이사라고만 찍힙니다. 사내이사라고만 찍히는데 그 이유는 대표이사라는 거는 사내이사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왕을 뽑는 거예요. 대표이사로. 왕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라고 하는 거는 사내이사가 2인 이상, 최소 2인 이상이 있어야지 대표이사로 위에 등재가 올라가게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내이사가 둘이다. 그럼 사내이사 홍길동, 사내이사 홍길자 있으면 그 중에서 위에 대표이사 홍길동 이라고 한 번 더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나 아니면 1인 사내이사인 경우에는 주소가 등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드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등본에는 페널티라는 게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페널티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과태료 때문에 그래요. 과태료. 지금 이 등기부 등본에 올라와 있는 사항들 중에서 14일 이내, 변경이 됐는데 14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 과태료. 저희가 세금 내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어차피 낼 세금이고 이제 절세라는 방법으로 좀 세금을 줄이기는 하지만 이 과태료라는 거는 안 내도 되는 돈, 잘하면 안 내도 되는 돈인데 생뚱맞게 내는 돈인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주차 딱지 끊겨가지고 과태료 내는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인데 변경이 되는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주총일로부터 14일 내에 등기가 필수고 간혹 가다가 좀 여지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이사 뭐 자택 주소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여지가 있지만 죄송해요. 대표이사 자택 주소가 아니라 법인 주소 같은 경우는 좀 여지가 있지만 대표이사 자택 주소처럼 이제 저희가 확정일자 받는 거, 확정일자를 꽉 받아버리면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14일이 지나버리면 과태료가 나오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 그 아까 본 법인 등기부 등본 사항 중에서 제일 많이 놓치셔서 과태료 먹는 거 저희가 대표이사 자택 주소 변경 말씀드렸어요. 본점 주소 이전 변경 아니면 뭐 지사 포함입니다. 그리고 3년마다 등기 임원 중임해야 된다고 지난 회차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진짜 많이 과태료 받으세요. 그리고 또 감사 임기는 동일하게 맞춰놓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감사 임기가 똑같은 3년이지만 사내이사 임기랑 조금 다른 3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치시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여기에 별표를 쳐놨죠. 이 외에 법인 등기부 등본상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14일 내에 변경이 필수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사항으로는 저희가 이제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결산 주총 부분, 그리고 뭐 주주 명부에 이제 주주가 변경이 됐으면 주주 명부에 반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등기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상법적인 사항으로 꼭 챙기셔야 되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주총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등기에 올려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 매수 선택권, 아니면은 주식 양도 제한 규정, 저희 앞서서 한번 봤었죠. 그런 사항들은 등기에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정관에 딱하게 떡하니 올려놓고 등기에 안 올린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뭐 과태료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은 안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의무를 해태를 하게 됐다는 거, 등기 해태를 하게 된 사항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짧고 굵게 좀 잘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 주총에 관련해서는 저희 60화 상법 이야기 기초편 바로 앞에 영상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예, 그리고 업무를 하실 때는 세무사랑 이제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요건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사는 세무만 잘하면 되지. 예, 맞습니다. 세무사님은 세무 업무만 잘하시면 되는데, 세무사님의 업무가 이 여기에 표시해 놓은 자격사 분들의 업무 중에서 저는 제일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요. 복잡하고 범위도 넓고 다방면으로 업무를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업무가 바로 세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뭐 법무, 노무, 변리, 간평, 기타의 자격사분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중간에 제가 법인 이제 저희 심보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 중간에 대표님들이 계시면서 법무사 따로 섭외, 노무사 따로 섭외, 뭐 특하면 변리사 따로 섭외, 이렇게 섭외를 하셔서 업무를 각각 하시잖아요. 세무는 당연히 기장세무사님 계실 거고. 근데 이런 법무, 노무, 변리, 간평 이런 업무들이 종결이 되거나 아니면 시작되기에 앞서서는 반드시 세무사님이랑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십시오. 업무를 다 하고 나서 세무사님한테 그거를 토스를 하시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님이 조언도 못 하시고 대처를 못 하십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법무, 노무, 변리, 간평, 기타의 업무들이 어디로 귀결되냐면 세무사님께 귀결이 돼서 그래요.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법무, 우리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사항들도 세무랑 전혀 관계없는 생뚱맞은 사항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가 증자했어요. 네,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장부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재무제표에. 네, 올라가야 되고, 뭐 노무, 직원급여가 책정이 돼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세무사님한테 가야지 급여 명세서 작성하고 연말정산 하잖아요. 급여 이제 비용도 털고, 예, 특허도 그걸 법인 거면은 법인 자산으로 잡아야 되니까 장부에 기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 특허를 뭐 이제 영업권처럼 판매를 하거나 양도하거나 그랬으면은 세무사님이 신고도 대행해 주셔야 되고, 이런 업무들 때문에 모든 업무가 정리가 되면 시작점과 끝점은 세무사님이랑 같이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이 이 부분 놓치셔가지고 나중에 뒷수습 안 되셔서 세무사님한테 약간 생떼 아닌 생떼를 쓰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예, 사전에 꼭 상의하고 넘어가십시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짧고 굵게 살펴봤는데 좀 제가 두서없이 말씀도 드리고 사족도 많았던 것 같은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